안녕하세요. 한 감독의 감동 다이어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 정치인의 개인적인 욕심과 실수에서 시작되는 한국 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예상치 못한 반전의 감동 실화입니다. 정치적이면 욕심과 오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의 저력,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 사곤토시 의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들과 그 후 깨달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가을, 우리 사곤토시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때 올리브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으로 번영했던 이 도시는 경제 위기 이후 젊은이들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3만 명이었던 인구가 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어요. 메인 거리를 걸으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운영되던 철물점, 할머니들이 모이던 작은 카페, 아이들이 즐겨 찾던 문구점, 모두 문을 닫고 임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거든요.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대기업 설라이트 에너지에서 우리 도시에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거였습니다.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도시에는 정말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시장인 카를로스 무뇨스는 정말 기뻐했어요. 시청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도시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어요. 2021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속한 지역 정당 발렌시아 미래당은 전통적으로 지역 우선주의를 표방해왔어요. 외국 기업보다는 스페인 기업, 나아가 발렌시아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적 계산이 컸어요. 우리 당의 주요 지지층은 전통적인 농업 종사자들과 기존 소상공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기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의회 회의에서 한국 기업 측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라는 분과 몇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와서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현지 인력 고용, 기술 이전, 지역 사회 공헌 등등 모든 면에서 우리 도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기존 농업과의 충돌은 없는지, 현지 고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웠어요. 김 대표는 정중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했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부는 좋은 기회라며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저를 포함한 몇 명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외국 기업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종속될 위험이 있다. 스페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당의 입장과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이 외국 회사가 와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거나, 카페에서 모인 어르신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수군거리는 정도였죠.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 산업과 지역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국 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경계해야 한다. 사실 한국 기업의 태양광 사업은 기존 올리브 농업이나 소상공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 외국 기업이라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임금을 깎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몇몇 올리브 농장주들과 기존 소상공인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호세 마르틴이라는 대농장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의원님이 우리 지역을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이런 변화는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사곤토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지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지지층을 바탕으로 시민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곤토 전통보존회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겉으로는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 진출을 막기 위한 조직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 신문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사곤토 데일리의 편집장 루이스 가르시아는 저와 같은 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는 한국 기업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저의 의견을 비중 있게 다뤄줬습니다. 헤드라인도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외국 기업 진출. 과연 우리에게 득일까 독일까? 사곤토의 정체성을 지키자 같은 식으로요. 한편으로는 시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 교통 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서 논의를 지연시켰습니다. 한국 기업 측에서도 이런 우려들에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김 대표는 몇 차례 더 설명회를 열어서 환경보호 방안, 지역사회 기여 계획,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성의 있고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세 번째 설명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기업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 정말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현지 고용률 80% 이상 보장,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간 100만 유로의 사회공헌 기금 조성까지. 어느 뭐로 보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나중에 지켜질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으로 명시할 수 있나요? 만약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런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제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6개월간의 치열한 논쟁과 공방이 계속된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2021년 3월 시의회에서 한국 기업 유치 안건에 대한 최종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20명의 의원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7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부결되었어요. 저는 그 반대파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의회장의 분위기는 정말 복잡했어요. 찬성했던 의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방청석에 온 시민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환호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뇨스 시장은 정말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김 대표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의원회관 제 사무실로 온 그분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중하지만 깊은 실망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의원님,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주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냉랭하게 답했어요. 김 대표님,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면 받아들이셔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였어요. 그 순간 김 대표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는데도 저는 무감박했습니다. 다음 날 선라이트 에너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곤토시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아쉽지만 지역 사회의 뜻을 존중하며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언젠가 다른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그 소식이 발표되자 시내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세 마르틴 농장주는 축하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의원님 덕분에 우리 지역의 정통성을 지켰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차곤토 전통보존회에서도 저를 영웅처럼 대해줬죠. 지역 언론에서도 저를 집중 조명했어요. 차곤토 데일리는 일면 톱 기사로 지역 의원의 소신 있는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차곤토 시민들의 뜻을 대변했을 뿐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무분별한 외국 자본 유치보다는 우리만의 색깔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 결과를 반긴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대 청년 안토니오는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의원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자리도 없는데 계속 여기서 늙어가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찔렸지만 저는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몇몇 현지 기업인들도 아쉬움을 표했어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카를로스 페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기회를 놓쳤네요. 한국 기업이 왔다면 저희 같은 현지 업체들도 협력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런 목소리들보다는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2021년 5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유치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쳤어요. 외부 자본으로부터 차곤토를 지켜낸 의원, 시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킨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어필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압승이었어요. 이전 선거보다 득표율이 10% 이상 올랐고 저희 당도 시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선거 당일 밤 개표 결과를 보며 정말 기뻤어요. 지지자들이 모인 사무실에서는 축배를 들었고 저는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차곤토의 정체성을 지키고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예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차곤토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 기업을 막은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고 1년이 지나자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설라이트 에너지는 포르투갈의 포르투 근처 한 도시로 공장을 이전했는데 그곳은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르투갈 언론 보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간 그 도시는 실업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젊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상가들이 생겨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반면 우리 차곤토는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고 기존 상권은 더욱 죽어갔어요. 메인 스트리트의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은 25%까지 올랐습니다. 시 재정도 바닥을 쳤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른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몇 개의 스페인 기업들이 차곤토 투자를 검토했지만 우리 도시가 외국 기업의 비호적이라는 소문 때문에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드리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차곤토는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투자하기 어렵다. 호세 마르틴 농장주마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의원님, 농산물 판로가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없어지니까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이 도시를 떠났어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들은 교육 환경과 일자리를 찾아 발렌시아나 마드리드로 이주했어요. 학교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세 곳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고 고등학교도 한 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었어요. 교사들도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각되었어요. 2021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6개월 만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몇 달씩 거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의회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고 공공 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도서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공원 관리 예산도 삭감해야 했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시민들의 분위기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활기찬 모습이었던 광장이나 카페들이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며 이주를 고민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론에서도 사곤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인 사곤토 데일리조차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기사들을 연일 실었습니다. 편집장 루이스 가르시아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리아 의원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회복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2023년 초 포르투갈의 그 도시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유럽연합 지방의회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면서 말이에요. 사실 그곳이 선라이트 에너지가 이전한 도시라는 걸 알고도 일부러 코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2년 만에 그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구가 2만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늘었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즐비했어요. 깨끗한 도로와 현대적인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의 활동 범위였어요. 단순히 공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종합병원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연구소도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시장인 주앙 실바와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는 정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선라이트 에너지는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예요.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공장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직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모두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기술자 마누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임금도 이전보다 훨씬 좋고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직원들과 현지 직원들의 관계였어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은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현지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놓친 건 단순한 투자나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발전의 기회였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착취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곤토와 이곳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우리는 쇠퇴하고 이곳은 발전했다는 현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정치적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음 날 연수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지역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이 도시의 성공 사례에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국제협력 사례네요. 외국 기업과 지역 사회가 이렇게 윈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성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제 편견과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거였거든요. 한국 기업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서 사곤토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본 제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잘못된 판단으로 놓친 기회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곤토로 돌아오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메인 스트리트의 상점가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 2곳이 결국 통폐합되었습니다. 시립 도서관도 예산 부족으로 주 3일만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이전에 저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마주치면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아예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카르멘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은 예전에 저를 적극 지지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마리아 의원님, 우리 아들이 일자리를 찾아 바르셀로나로 떠났어요. 이제 손자들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네요. 젊은 엄마들의 하소연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루시아라는 30대 주부는 저를 길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가 없어요. 학교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없고 남편이 발렌시아에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이사 준비 중이에요. 호세 마르틴 농장주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만나자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의원님,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한국 기업을 막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네요. 농산물 판로도 줄어들고 지역 경제 전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더 힘든 건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동료 의원인 페드로 산체스는 당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아쉽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무뇨스 시장은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정회의에서도 제 의견에 대해 예전처럼 경청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 언론도 달라졌어요. 차곤토 데일리의 루이스 가르시아 편집장은 조심스럽지만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 유치 거부,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젊은이들의 비난이었어요. 대학생 안토니오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성세대의 편견 때문에 우리 미래가 사라졌다. 이제 고향을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 글에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린 걸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라파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상황을 보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딸 이사벨도 대학에서 집에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사군토 얘기를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한국 기업을 막는 게 맞았던 건가요? 밤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포르투갈에서 본 그 도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 사군토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아이들이 고향에서 꿈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때서야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 진짜 지켜야 할 건 사람들의 삶과 희망이었는데 저는 그걸 포기하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설라이트 에너지 본사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혹시라도 재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보려고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무모한 일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어요. 김 대표와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비서실에서는 처음에 만남을 거절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여러 번 요청한 끝에 겨우 시간을 내주셨어요. 강남에 있는 설라이트 에너지 본사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맞아주셨지만 저로서는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과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포르투갈의 그 도시를 직접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고 했다는 거요. 김 대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의 용기 있는 방문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렸고 그곳 지역 사회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어요. 차곤토로 다시 돌아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만든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다른 한국 기업 중에서 사군토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의원님, 사군토는 이미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투자 기피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외국 기업의 배타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였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사군토를 외면하게 만든 셈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철학을 듣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현지와 함께 성장하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사례였어요. 그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사회 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국제 협력의 모습이었어요. 코트라에서 만난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지와의 윈윈이에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철학을 이해했다면, 편견 없이 바라봤다면 지금쯤 사군토도 포르투갈의 그 도시처럼 번영하고 있었을 텐데 마지막 날 김 대표를 다시 만났어요. 혹시 사군토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조언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셔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각오를 하세요. 인천공항에서 사군토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도 생겼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 남은 정치 인생을 속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2024년 1월 시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편견과 정치적 계산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이 우리 도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당연하다며 차라리 늦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그래도 책임을 인정한 용기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사퇴 후 저는 마리아 로드리게스 국제협력재단이라는 NGO를 설립했습니다. 국제협력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작은 단체였어요. 제가 가진 정치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들을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포르투갈의 그 도시와 사군토 간의 자매결연이었어요. 설라이트 에너지가 있는 도시의 시장 주앙 실바에게 연락해서 상호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주고 협력해주었어요. 청년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사군토의 젊은이들이 포르투갈에 가서 국제적인 기업 환경을 체험하고, 반대로 포르투갈 청년들이 사군토에 와서 스페인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비록 작은 규모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다문화 이해 교육이었어요. 사군토의 학교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편견의 위험성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시의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새로 당선된 젊은 의원들이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투자 유치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무뇨스 시장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군토는 이제 모든 국가의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중소기업이 사군토에 관심을 보였고, 네덜란드 회사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개인적인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정치인일 때는 항상 계산하고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냥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훨씬 편안하고 보람 있는 삶이에요. 딸 이사벨도 제 변화를 인정해줬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요. 전에는 항상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의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실패가 저를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켜준 것 같아요. 정치는 표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편견이 아닌 진실로, 계산이 아닌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차곤토는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든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편견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편견과 정치적 계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다면 편견이 아닌 진실을, 계산이 아닌 진심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진정한 리더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차곤토에도 언젠가 다시 희망의 불빛이 켜질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한 감독의 감동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